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관 한상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설 개념 모델 중 한랭, 온난 종간 저기압, 또 극저기압, 발해만 저기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설 유형은 크게 6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상층 한대제트 축의 북쪽은 차가운 기단이 위치한 곳으로 비보다 눈이 발생하기 유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시스템은 크게 한랭 종간 저기압, 또 극저기압형, 발해만 저기압형, 서해안형 4가지의 대설 유형이 있습니다. Z축의 남쪽은 상층 대기가 비교적 온난하기 때문에 쉽게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눈이 내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꼭 필요한데요. 바로 지표 부근, 즉 지상 부근의 하층 대기에서 한랭한 공기의 영향을 받을 때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2가지 유형 중 동해안형은 한대제트 축에 위치와는 또 크게 관련성은 없습니다. 네, 앞서 소개한 대설 개념 모델을 연직적으로 나타낸 그림이 되겠습니다. 한랭 종간 저기압형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로 이동하면서 발달하여 통과할 때 저기압 중심을 기준으로 그 동쪽과 북쪽에서 주로 대설이 발생합니다. 지상에는 저기압의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서쪽으로 기울어진 기압골의 형태가 나타날 때 종간 저기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연직 모식도를 보면 한랭 종간 저기압형은 온난 종간 저기압형과 비슷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온난 종간 저기압형은 Z가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봐 같이 북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상층 공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상 저기압이 남해상으로 주로 통과할 때 남부 내륙에 눈이 내릴 수 있는데 대설 사례의 빈도는 적습니다. 이 시스템도 한랭 종간 저기압과 비슷하게 저기압 구조에서 차가운 공기가 위치하는, 즉 저기압의 북쪽에서만 대설이 나타납니다. 발해만 저기압형은 차가운 그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북쪽으로부터 더 차가운 공기가 남하할 때 상대적인 온도 차이가 발생하면서 지표 부근 하층 대기에 공기가 수렴하고, 이에 따라서 눈구름이 발달하는 시스템입니다. 구름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많은 적설이 발생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극저기압형은 고도 약 5km 부근에 전리저기압이나 발달한 기압골이 존재할 때 그 저기압의 내부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가장 차가운 공기 중심에서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겨울철 대설 유형 중 가장 대기가 불안정하고, 겨울철 지표 부근의 기온이 높은 동해상에서 불안정이 크기 때문에 쉽게 발생하기가 좋은 상태고, 그 다음에 동해안에 폭설을 발생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서해안형은 한기가 남하하여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에서 해수면 온도와 대기의 기온 차이인 해기차, 즉 해기차로 인해서 눈구름이 만들어져 주로 전라도 지역에 많은 눈을 발생시키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상층에서 무거운 찬 공기가 계속 지나가면서 하강 기류를 형성하기 때문에 눈구름이 높게 발달하지는 못하지만은 지속 시간이 길어서 대설 발생 횟수가 가장 많습니다. 네, 동해안형은 찬 공기가 중국 북동부에서 개마고원과 백두산 등 고도가 높은 지역을 우회해서 들어와 형성되는 북동기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동해상의 수온은 서해상의 수온보다 높기 때문에 한기가 강하게 유입될 경우에 서해안형보다 해기차가 더 커져서 더 많은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동해안은 태백산맥이 해안 근처에 위치하기 때문에 북동풍이 산맥과 부딪히면서 상승 운동이 나타날 경우 눈구름이 높게 발달하여 폭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이상 소개한 대설 개념 모델 중에 한랭 종간 저기압과 온난 종간 저기압, 극저기압형, 또 발해만 저기압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과학 시간에 한 번쯤은 여러분 보셨을 법한 그림인데요. 전선을 가진 발달한 저기압에서 온난 전선 그 전면에 위치한 이 A구역, 온난 전선 전면에 위치한 이 A구역은 층운형 구름이 발달하며 지속적인 강수가 나타납니다. 온난 전선과 한랭 전선 사이에 위치한 이 B구역, 가운데 위치한 이 B구역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구역입니다. 한랭 전선 후면에 위치한 C구역, 이 C구역은 단시간에 이제 비가 내릴 수 있는 그 강수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설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느 구역에 위치해야 좋을까요?
네, 공기는 기온이 낮을 경우에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매우 적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 0도 이하의 영하의 기온에서는 극히 적은 양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표의 기온이 25도일 경우에 1kg의 공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은 약 25g입니다. 그렇지만은 영하 5도의 낮은 기온에서는 겨우 2g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차가운 기온에서 함유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적기 때문에 결국에는 강수 시간이 길어야 적설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눈이 오랜 시간 내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저기압의 동쪽이나 북쪽 지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겨울철 저기압 중심이 우리나라 서울 부근이나 그 서울 북쪽으로 이렇게 통과한다고 할 때 중부지방은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제 주로 받게 되겠죠. 강수의 강도는 강할 수 있지만 지속 시간이 짧아집니다. 눈이 짧게 내리다가 그치면 그 양이 제법 있다 하더라도 잘 쌓이지 않아 대설로 또 이어지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럼 저기압 중심이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으로 통과할 때, 이렇게 남쪽으로 통과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중부지방은 온난전선의 그 북쪽, 즉 지속적인 강수가 나타나는 구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기압 중심과 거리가 멀어도 강수가 시작이 좀 되고, 저기압 중심이 통과한 후에도 강수가 몇 시간 지속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역에서 이제 가장 많은 적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랭종간 저기압형은 300헥토파스칼 Z축이 우리나라의 그 남쪽으로 지나갈 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차가운 기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죠. 이때 중국 중부 내륙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서해상을 지나면서 많은 이제 수빈한 공기를 흡수하고 우리나라 내륙으로 통과할 때 주로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강설구역은 저기압에서 차가운 공기가 위치한 저기압의 동쪽과 그 북쪽 구역, 자, 그렇게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중부지방에 대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로 2010년 1월 4일 대설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날 저기압 동쪽에 위치한 서울, 경기도, 또 강원도, 충청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에는 25.8cm의 눈이 쌓였습니다. 네, 한랭종간 저기압형 대설이 한대제트축이 우리나라 남쪽에 위치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면, 네, 온난종간 저기압은 한대제트축이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상층 공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저기압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보실까요? 이 역시 한랭종간 저기압형과 마찬가지로 중국 내륙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남쪽을 이제 통과하게 됩니다. 온난종간 저기압형에서는 눈이 내리기 위해서는 저기압이 남해상으로 지나고 차가운 공기가 위치한 저기압 중심 그 북쪽에 이렇게 남부 내륙 지방이 위치해 있어야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워낙 공기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상 저기압 중심과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북쪽 지역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눈이 내릴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극저기압형 대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2005년 3월 5일, 6일 가장 대설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부산에 40cm 내외의 눈이 내린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네, 극저기압형은 대설은 500헥토파스칼에서 전리저기압과 한기핵이 존재할 때 강한 와도축, 즉 이렇게 휘젓는 그 와도축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차가운 한기핵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층 대기의 공기가 매우 차가운데요. 지상의 해상에서는 수온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따뜻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온도차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대설 유형 중에서 가장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데요. 동해상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주로 동해상에서 발생합니다. 이 유형의 경우 동해안에 어떤 경우에는 1시간에 10cm에 가까운 정말 많은 눈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극저기압형 대설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원통의 수조 안에 물을 넣고 막대기로 이렇게 휘휘 저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막대기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저어주면은
막대기 주변으로 동그란 물결이 생기겠죠. 젓는 속도를 이렇게 빠르게 해주면은 소용돌이가 생겨서 그 물결이 점차 가운데 중심에서는 아래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빨려 들어간 물의 양옆으로는 상대적으로 다시 퍼져서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극저기압형도 이렇게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핵을 동반한 전리저기압이 우리나라 부근으로 내려오면서 기압 경도력에 의해서 강한 바람이 휘젓게 됩니다. 주변으로 휘젓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휘젓는 힘인 와도 또한 강해지게 됩니다. 와도가 강해졌으므로 상층의 차가운 공기는 계속해서 중심 부근에는 아래로 빨려 들어가고 또 침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옆에서는 지상의 따뜻한 공기가 또 상승하게 됩니다. 자, 눈이 내리는 강설 지역은 전리저기압 내에 강한 와도축, 그 내부로서 딱 제한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전리저기압이 남쪽으로 이동할 때 와도가 왜 증가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남쪽에는 따뜻한 공기, 그 다음에 북쪽에는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그림과 같이 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온도차가 커지게 되는데요. 이때 온도차도 커지고 또 기압차와 관련된 상층의 고도 차이도 이제 거리에 비해서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에 폭이 좁은 곳에서 기압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됩니다. 극저기압형은 한기핵을 동반한 전리저기압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압 경도력이 커져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되는데요. 저기압에서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이때 풍속이 빨라지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저기압성 회전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소용돌이, 즉 와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대설 유형은 바레만 저기압형 대설입니다. 네, 바레만 저기압형은 한대제트가 우리나라 남쪽으로 지나갈 때 발생하는데요. 차가운 공기가 더 차가운 공기, 이제 베리콜드라 되어 있는 더 차가운 공기를 만나 온도차가 생겨 불안정해지면서 눈구름이 발생하는 시스템입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변질된 이동성 고기압이 중국 남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중상층 대기에 한랭한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 접근 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유형은 저기압 발달 초기 단계로서 대류 발달이 약하기 때문에 지상 일기도에서 저기압 중심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로 서울, 경기도, 충청도에 눈이 내리며 평균적으로 1에서 한 3cm, 최대는 한 10cm 그 미만으로만 적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름의 높이는 일반적으로 850헥토파스칼, 즉 한 1.5km 내외의 고도로 제한되게 되고요. 대표적인 사례는 2016년 1월 26일 대설이 있는데 이날 위성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지상일기도의 위성 영상을 중첩시킨 그림이 되겠습니다. 시베리아 기단에서 변질된 이동성 고기압이 중국 남동부에서 보입니다. 몽골 부근에는 다시 우리나라를 확장하는 시베리아 고압대가 나타납니다. 그 사이 바레만 부근에 약한 기압골이 보입니다. 이 기압골에서 남서풍이나 서풍이 부는 이 지역인 기압골 동쪽에 위치한 중부지방과 북한으로 구름대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바레만 저기압의 경우 이미 만들어진 해상의 눈구름이 결국 기압골에 의해서 우리나라 내륙으로 밀려드는 형태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혹 북서쪽에서 한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에 이 기압골 주변으로 기류가 수렴하면서 다소 눈구름이 발달하여 대설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설 개념 모델 중 한랭, 온난, 종간 저기압, 또 극저기압, 바레만 저기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